안녕하십니까. 진로진학의 나침판의 신호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떤 학부모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건데요. 그 전에 어떤 한 학부모님이 댓글에 이런 댓글이 있네요. 인사가 늦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21은 건강한 한 해가 되어서 더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로서 무지한 종합전형에 대해 알고 싶었고 아이의 생기부 관리를 돕고 싶은 마음에 선생님의 동영상을 보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수시를 마치고 원하는 대학에 종합전형으로 최초합하면서 선생님의 진정성 있는 가이드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저도 역시 너무 고맙습니다. 합격을 해서 고마운 건지, 그렇지? 그것도 있고, 잘 듣고 응용하셔서, 잘 준비하셨다니까, 그것도 고맙고. 사실 저는 컨설팅을 받고자 이 영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컨설팅을 안 받고,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목적이었어요. 원래부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정보 탐색은 매우 중요합니다.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론 뭐 제가 관련된 책을 쓰기도 하고 또 우리가 월간지 나침반 36.5도나 톡톡을 이렇게 매달 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뭐 그런 거 구독해 주시는 것도 물론 고맙고 또 더더욱 중요한 건 컨설팅을 받으려면 일단 돈이 뭐 들잖아요. 뭐 3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아니면 더 많이 들기도 하고요. 또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월간지 같은 경우 그 구독 안 하시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안 하셔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책이 가까이 있어야 책을 어떻게 인지하고 위협을 인지한다고 할까요? 학생들이 그런 효과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책을 보셔도 되고 안 보셔도 되지만 저의 방송을 들으시게 되면 나침반 36.5도나 좀 더 어린 학생들이라면 톡톡 같은 것을 보게 해서 자꾸 배경 지식을 넓혀주는 것이 그 학생의 역량을 키워주는 것들이거든요. 그것이 무엇을 보든지 간에요. 지금 생각해 보면 어렸을 때 저는 그 당시 주위 사람들이 신문을 거의 보지 않았을 때 하기야 그래도 봤을 겁니다. 우리 대다수는 푸세식 변소가 있었고 휴지가 지금 같은 휴지가 없었고 그 신문 이렇게 뭐죠? 부드럽게 해서 사용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신문은 늘 갖고 들어가죠. 그러니까 화장실에 앉아서 신문을 보게 됩니다. 뭐 화장실 가서 책을 보는 경우도 있었나 모르겠네. 어찌됐건 그렇죠. 뭐 책을 보는 것까지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신문은 갖고 들어가서 꼭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것들처럼 책을 가까이 있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자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책을 안 읽으니까 안 사주겠다가 아니라 책이 널브러져 있으니까 네가 보든 말든 네가 알아서 해. 이런 거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 저희 농담이란다. 얘기하다 보니까 한마디 더 드리면 저희 형은 저보다 2살이 위인데 학교에 가면 책을 그렇게 많이 잘 사와요. 어디 가서 속아가지고 사는 거죠. 속아가지고 산다기보다는 학교에 책 팔러 오는 사람들에게 어찌됐건 책을 이렇게 사놓으면 형은 책은 안 읽어요. 책을 사다 놓고 어쨌든 꽂아놔 놉니다. 그러면 그 책 한 100권짜리 왜 세계 명작집 같은 거 보면 제가 보고 제가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때 재미없는 책도 많이 읽었습니다. 담태의 신곡이나 지금 봐도 뭔지 지금은 본 적이 없으니까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도대체 이게 뭔 말인지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도움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책을 읽으니까
집중력은 뭐 집중력도 집중력이지만 이제 책상에 오랫동안 앉아 있을 수 있는 끈기는 길러 주었죠. 그러니까 지금도 그러니까 이제 오랫동안 책상에 앉아서 책도 쓰고 또 기사도 쓰고 또 그 어찌됐건 여러 가지 뭐 지금 앱 만들고 있으니까 거기에 들어갈 컨텐츠 쓰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 그리고 한 분이 이런 댓글을 남겨놨어요. 얼마 전에 우연히 알게 되어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선생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방 일반고, 예비고인데요. 전학하는 것이 수시로 대학 갈 때 입시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제도 또 댓글을 하나 좀 더 구체적으로 남겨주셨는데요. 선생님, 어제는 짧게 여쭈었었는데요. 아이가 전학 예비고 2, 전학 얘기를 계속해서 상세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방 일반고를 다니고 있고 내신 받기가 조금 힘든 곳이긴 합니다. 수행도 엄청 많은 편이고요. 사실 이 두 문장은 다소 주관적 판단이라 여겨지긴 합니다. 아니, 많을 것 같아요. 대신 대학은 잘 보낼 것 같은데 수행을 많이 시키는 걸로 봐서는 2학년 올라가기 전에 학교장 전형 고등학교로 전학하고 싶습니다. 학교장 전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학교장 추천 전형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중학교 성적이 많이 부족한 아이들이 인문계 고등학교를 희망할 때 가는 학교라 보시면 됩니다. 중학교 성적이 많이 부족한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희망할 때 가는, 나머지 학기에 내신을 잘 받아서 수능 최저가 있는 상위 학교에 학교장 추천으로 가거나, 중학교 성적이 부족한 아이들이 가는 인문계 고등학교였어. 그런데 3.5 등급 정도 되고 모의고사는 2411 정도 나옵니다. 이 국영수 탐인데 수영 탐인지 국영수 탐인지 모르겠지만 2411 모의고사에서 그럼 공부를 잘하는데 1학년 때 성적 대비 세특 등 나름 열심히 했습니다. 전학을 하려면 학생부가 필요하다 해서 검사 학생부 사본을 받으려 합니다. 혹시 내용을 참고하신다 하시면 그때 선생님께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주변에서는 학교 분위기가 안 좋다. 너가 거기 가서 1등급 받을 수 있다 생각하면 왜 다른 친구들은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말들이 좀 있긴 한데 공부 못하는 학교가 모였는데 학생이 내신은 3.5인데 모의고사가 2411이다. 굉장히 좋은 학교 아니에요? 전학하고 싶다는 학교에 전화를 하니 이과 아이들만 받고 싶다고 합니다. 그것도 다시 확인을 해야 하는 상황이긴 합니다. 아이는 현재 문과 쪽 원하고 있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올해부터 학교장 추천으로 가는 교과 전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점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장 추천 전형에서 결국 상위권 대학을 가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하면 현재 그 1학년 내신이 3.5등급이면 상위 학교에 거의 갈 수가 없을 듯 싶어요. 예를 들어 설령 옮겨간 학교에서 내신 1등급을 땄다 한다 하더라도 합치면 2등급인 거잖아요. 2등급이면 갈만한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갈만한 학교가 서울의 유명 대학에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뭐 인서울이나 수도권 대학 간다고 하면 뭐 그거야 뭐 조금 더 충분히 가능한 거죠. 하지만 이제 상위권 유명한 대학이라면 그렇지 않다. 다만 이제 늘상 얘기하지만 뭐 논술 전형이나 또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엄마가 원하는 이 학부모가 원하는 학교장 추천 전형에는 적절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입시에서 블라인드라고 하는데 전학으로 불이익이 없을지, 예, 불이익 없습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공부를 됐다 잘해요. 지금 이 아이의 상태하고는 조금 이게 정확치가 않아서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내신 성적이 굉장히 좋은 고등학교에서 그러니까 매번 내신 성적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매번 답답해 했죠.
이래서 내신이 잘 나오는 고등학교로 내려갔어요. 이제 내려갔다기보다는 어쨌든 학교를 전학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는 내신을 2등급 내지는 1등급을 따서 유명한 대학에 합격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왜 전학을 했어? 전학을 했더니 얘가 성적이 좋았어. 아, 이게 뭔가 이유가 있구나 이런 건데 문제는 이런 거잖아요. 전학을 해서 성적이 좋아진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 지금처럼 공부 잘하는 학교에서 공부 못하는 학교로 갔기 때문에 잘하는 케이스가 있을 거고요. 또 이 학교에서는 뭐 학폭이나 이런 문제로 고민을 많이 해서 또는 친구들의 관계가 너무 안 좋아서 또는 친구들의 관계가 너무 좋아서 공부를 안 했다가 전학을 가서 공부를 잘한 케이스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학생부에는 안 보이죠. 그런 것들이. 그죠? 학폭이라고 뭐 특별히 뭐가 써 있다면 알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문제가 전혀 없는 거죠. 더더군다나 개근 다 했다고 하면 전혀 이상 없이 그러니까 유추해볼래야 해볼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이제 이런 측면이 있으니까 뭐 옮겼다 그래서 뭐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만약 세 번째 질문, 만약 교과 과정에서 전학한 것이 표가 나고 전학 후 성적이 상승한 걸로 보이면 불이익이 없을까요? 제가 좀 전에 얘기한 거하고 같은 거죠. 여러 가지 이유로 상승할 수 있는 거죠. 아이가 그 학교에 가서는 친구들 잘못 만나서 굉장히 많이 했다가 옮겨갔더니 이제 뭐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공부를 잘했을 수도 있는 거니까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어쨌든 학생부에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뭐 방법이야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다만 이제 그렇고 네 번째 질문, 학습 분위기를 떠나서 전학 자체에 안 좋게 보는 분들이 많던데 다른 아이들은 견디고 있는데 아이만 중도 포기하거나 이 엄마 마음은 물론 이렇게 우리 아이는 중도 포기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이가 그렇대잖아. 그러니까 아이가 뭐 이든 저든 나 새로운 학교 가서 공부 잘해보겠다고 하는 건데 그것의 진심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 틀릴 것 같아요. 아이가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아이냐 평소에 그렇다고 하면 옮기는데 주저하겠지만 그런 게 아니고 아이가 충분히 심사숙고하는 아이이고 이제 그런 아이가 전학을 통해서 뭔가 계기를 마련해 보고 싶다. 다만 이제 몇 가지 약속들이나 또 아이가 평소에 하는 행동도 봐야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부를 정말로 열심히 하고 있음에도 성적이 너무 잘 안 올라서 고민이 있는데 그게 옮겨서 해결될 수 없다면, 그러니까 옮겨서 해결될 수 있다면 뭐 아이도 신나게 학교를 다닐 수 있겠죠. 그렇지만 옮겨서도 같은 상황이 일어났을 때 본인이 견딜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충분히 극복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마음가짐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가짐이 있다면 뭐 옮겨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하나는 이제 좀 전에 학교에서 우리는 이과는 받고 싶지만 문과는 더 이상 받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학교가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도 물론 이제 그러니까 방법은 제가 학종형 인재를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정말로 그게 바꿀 수 없는 관계였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 손잡고 찾아가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학종형 인재라는 건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거라고 제가 늘상 얘기하는 것처럼 변화할 수 있는 요인들이 없는 것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있는 것도 많이 있죠. 그런 의미에서 뭐 아이가 어떤 상태냐 이거는 뭐 그 엄마보다 더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대신 엄마가 매우 객관적인 상태에서 자녀를 쳐다볼 수 있어야 한다. 또 자녀 역시 자신이 옮겨서 성공할 수 있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지만 설령 그렇지 않았을 때 실망하지 않고 지금보다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옮겼을 때 분명히 또 다른 아이들도 뭐 이상한 얘기 할 수도 있고 그죠? 그 상황이야 모르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에서 잘 견뎌내고
친구들과의 관계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유지하면서 해갈 수 있는지 뭐 여러 가지 측면들을 충분히 숙고해서 옮기는 거. 어찌됐건 옮겼다 그래서 불이익은 없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무슨 자료를 보내주신다 그랬는데 이제 그 지난번 작년에는 제가 몇 번 자료를 받아서 해드리기도 했는데 올해부터는 이렇게 자료 받는 걸 별로 신경이 너무 많이 쓰는 게 너무 많아서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서 자료를 주시는 건 뭐하고 그 밑에 어쨌든 내용을 좀 주셔놓으면 그걸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어찌됐건 제가 이제 방송을 하는 목적은 서두에도 얘기했듯이 컨설팅을 받아라라고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컨설팅을 받지 않고 나침판이나 톡톡 또는 에듀진 또 제가 만드는 책, 또 우리 출판사에 나오는 책들에 의해서 도움을 받고 합격해도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만 이제 너무 급격한 상태가 정말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다. 또 정말로 이거는 꼭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할 때 그때라면 모르겠지만 그 전까지는 저의 방송을 통해서나 또 제가 출판하는 것들 여러 가지 것들에 의해서 충분히 도움받고도 아까 여기 학생의 사례처럼 얼마든지 합격할 수 있다라는 것 감안하시고요. 그렇다고 용기 떨어뜨리는 단어 말 아니길 바라고요. 하지만 어쨌든 제가 얘기한 대로 하면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준비만 하시면 꼭 합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